안녕하세요. 제임스 테레비 제임스입니다. 주말 동안 저는 쉬었어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밤 12시 50분입니다. 네, 12시 50분에 또 방송을 하게 됐어요. 제 방송이 약간 말이 느리죠. 저 좀 느려요.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잘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해드릴 것은 스타트업 투자 유치 마스터링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투자를 기대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 이게 언제적 거냐면은 동아닷컴에 나왔던 18년도 3월 16일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는 이유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뭐랄까 체계적으로 쓸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저도 배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주식회사 BIG 글로벌 파트너 이사 김민성 님께서 연재하신 거예요. 연재. 앞으로 한 10회에 걸쳐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읽어드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견해나 아니면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기대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 1편.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업체를 내 손으로 키워보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라고 시작됩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 분석, 전략 수립, 신사업,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해오면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가슴 뛰게 만드는 미국 혹은 유럽의 매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라고 이분이 지금 말을 해요. 결국 이 기회는 벤처캐피탈 VC죠. 벤처캐피탈로 이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여전히 마음속 열정은 뜨겁지만 기업을 창업하는 시점부터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인정받을 만큼 평판을 얻기까지는 정말 긴 여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분께서는 자신이 느꼈던 것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실제 뭐랄까 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벌써부터 딱 초반부터 느낌이 오는데 저는 봤어요. 그래서 좋아서 전달해 드린 거예요. 몇 해 전 인기 있던 드라마 미생에 나온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다 라는 대사를 잊을 수가 없다. 대기업에서 나와 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부터 매일 생생하게 체감하고 관찰하는 일상을 제대로 표현한 명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브랜드 인지도도 없는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이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월급쟁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난관을 거쳐야 한다. 저도 사업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인분들도 어렵습니다. 퇴근이라는 게 있죠. 창업하면 퇴근을 할 수는 있죠. 일이 항상 있어요. 일을 안 할 뿐입니다. 또는 지금 당장 필요치 않아서 나중을 미루는 거지 일이 계속 있어요. 끝없이 있어요. 정말 창업 하지만 재밌습니다. 심장 뛰고 달콤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10년 넘게 하고 있네요. 대부분의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이 겪을 수많은 난관 중 상위 1, 2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단연코 투자금 유치일 것이다. 투자금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템은 정말 많아요. 투자금이 아이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돈 있어요? 없어요. 저도 돈 없이 시작했지만 정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자금은 기업에 있어 피와 같다. 아무리 좋은 컨셉과 기술, 열정을 가졌더라도 자금 없이는 기업 성장 및 성공을 꿈꾸기도 전에 생존 문제에 빠지고 만다. 먹고 살 수 있어야 기업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입니다. 먹고 사는 게.
반면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의 힘으로 성장하는 회사도 있다.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또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신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서는 어떤 기업이라도 자금은 늘 부족하고 늘 필요하다. 자금이 있더라도 사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받잖아요. 창업자금 해서. 창업자금 제대로 쓰시는 분들 잘 없죠. 그런 분들 저한테 의뢰 많이 옵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저기에 그냥 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눈 감고 코 베이듯이 돈 그냥 날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몇백만 들였는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인테리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조심하십시오. 초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창업 자금 받았다, 지원금 받았다, 패키지, 뭐 사관학교 나왔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저도 뭐 마케팅 의뢰를 받고 컨설팅 의뢰를 받고 해서 옆에서 지켜보면 거의 대부분 마케팅이 가장 마지막쯤에 오거든요. 그럼 저를 만나요.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 돈 없이 시작한다.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돈이 있는 분들은 좀 설렁설렁해요. 대체적으로. 왜? 자기 돈 아니니까. 자기 돈은 20%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자기 돈이 아닌 돈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해요. 그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마케팅 쪽 중요한데 마케팅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대체적으로 아이템을 보면 좋습니다. 그걸 성장시켜 나가요. 문제는 마케팅을 몰라요.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지 마케팅 전문가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기술 개발하죠. 제품 뭔가 만들어내죠. 그제서야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마케팅 할 줄을 모르는데 돈도 없어요. 기술 개발하고 제품 만들면서 돈이 없어요. 마케팅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리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마케팅을 했다 치더라도 그게 끝이에요. 마케팅이라는 건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돼요. 계속. 근데 그런 걸 할 줄 모르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검색해 보세요.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투자 유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 여력은 금방 소진되고 대출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대표이사 자신이 추가 증자를 할 여력도 하수분이 아닌 이상 스스로 돈을 막 갖다 부을 만큼 갖다 붓는다고 막 되진 않아요. 대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엄청 돈이 많이 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라고 다 잘하진 않아요. 결국 자금 마련 방법의 큰 비중은 외부 투자 유치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외부 투자 유치가 안 된다? 나는 하고 싶은데 투자 유치가 안 돼요? 그럼 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자 유치 신청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될 만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투자 유치 신청했는데 투자가 계속 거절돼. 왜 거절될까요? 정말 좋다면 투자가 막 들어올 거예요. 안 좋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뻔한데 계속 물고 가죠. 그럼 뭐가 문제인지 체크해 봐야죠. 그래서 찾아내야죠. 보완해야죠. 그렇게 점점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유치 해봤다 안 되니까 포기. 한 두세 번 해봤다가 안 되니까 포기. 아닙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하면은 계속 보완이 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버틸 수는 있어야죠. 스스로 버텨야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버티고 하면서 수정해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게끔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좋게 정말 세팅을 다 했다. 그럼 투자 됩니다.
정말 그때는 되는 거예요. 될만 하니까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일 거고 아이템이겠지만 투자자가 봤을 때 아니면은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무조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까지는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정말 멋지고 정말 크고 매출이 높고 수익성도 정말 좋은 그런 사업은 아닐 겁니다. 제가 하는 사업도 뭐 대박 터지고 이런 사업은 아니에요. 좀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뭐 컨설팅 이런 쪽이잖아요. 기업 투자는 이제 어차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발굴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돈 얼마를 벌겠어요. 투자하는 그 당시에 저도 같이 집어넣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총 4가지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단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불균형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투자를 바라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투자해줄 사람이 적어요. 투자해줄 사람이 적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 있는 사람이 막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사모펀드 이런 데 있잖아요. 맞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넣어서 그 돈을 운영하는 회사 사모펀드. 자, 그 사모펀드에 금액이 1,0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회사들이 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왜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1,000억이다. 자, 2% 정도가 유지비로 쓸 수 있어요. 사모펀드 운영하는 분들이 쓸 수 있어요. 2% 정도 내지 3%거든요. 자, 2%로 체크해 볼게요. 1,000억의 2%면 얼마입니까? 2%면 20억이에요. 20억이면 몇 명이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몇 명이서? 뭐 이것저것 쓸 때 쓰고 다 하더라도 20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이서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회사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한 100억씩 줘야 돼요. 회사들한테. 좀 괜찮은 회사는 200억, 300억 줄 수도 있겠죠.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투자를 원하는 창업자가 저희 20억 필요합니다.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20억씩 하면요. 100억이면 5개 업체예요. 1,000억이면은 50개 업체예요. 10명이서 50개 업체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크기도 달라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정말 큰 데 가서 저 20억 빌려주세요. 투자해주세요.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최소 뭐 한 80억, 100억 줘야 되는데, 뭐 50억이라도 줘야 되는데 20억 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줘요? 못 줘요.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20억 필요하다? 10억에서 50억 사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투자 회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자, 둘째,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투자자에게 창업자와 회사가 오랫동안 준비한 걸 짧은 시간 안에 이해시키고 공감시킨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사업계획서 한번 쭉 훑어보면 답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어렵죠.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창업자는 자기 확신이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창업자는 철저하게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주고 얻는 거잖아요.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들이 달콤한 걸 원한다고 해서 싫으세요? 그럼 돈 투자 받지 마세요. 개인 돈으로 하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셋째, 벤처는 특성상 일종의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으로서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투자자가 본능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해 업종별 호불호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투자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넷째,
한국과 같이 특히 실패에 관대하지 않는 문화. 우리나라 한 번 실패하면 난리가 나죠. 끝장이에요. 인생 끝장이죠. 더 이상 안 도와주잖아요. 다른 나라는 실패하면 묻지 않아요. 실패했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시작하려면 또 도와주고 계속 도와줘요. 성공할 때까지. 자기가 하겠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도와주지만 한 번 실패하면 끝납니다. 대체 나이가 딱 정해져 있죠. 나이가 왜요? 이 어디 KFC 할아버지? 그쵸? KFC 할아버지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 때 시작했죠. 할아버지 돼서. 맞죠? 창업에 스타트업에 나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져 있죠. 서류도 낼 게 너무 많고, 작성할 거 너무 많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사업 연구하고 제품 만들기도 바쁜데 그 서류 작성 언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 패키지 아니면 창업 이렇게 심사 받으러 가보세요. 나라에서 돈 받기 위해서 가보세요. 그분들이 보는 게 뭔가. 글쎄요. 조금만 고치면 괜찮겠다 싶은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체크해주고, 뭔가 컨설팅 해주고,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잘했다? 못했다. 끝. 좀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좀 덜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거는 좋다 하지만 덜 좋은 거는 왜 덜 좋은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다 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채점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어요. 시스템이. 맞아요. 뭐든지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저도 심사를 가봤지만 너무 답답해요. 심사위원분들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저보다 경력 많으신 거 알아요. 저보다 자격 많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냥 일로서 하지 말고 진짜 관심 갖고 해보세요. 내 일이라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렇게 심사할 건지. 네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결국 투자 유치 과정 그 자체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언제, 누구한테, 얼마만큼, 어떻게 유치할지 면밀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죠?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서울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하지만 지방 쪽은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이제는 인터넷도 참 많은데 그것을 찾는 것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전문가들한테 좀 받으세요. 돈 아끼지 말고. 그것도 투자잖아요. 자신들은 투자를 싫어하면서 남들은 투자라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들도 원하는 게 있으면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더 큰 걸 얻어야죠. 자, 투자 유치 과정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긴 여정이며 맞습니다. 딱 보자마자 들어보고 괜찮네 해서 한두 달 만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괜찮네 미팅하고 이러면은 금방 끝나는 금방 투자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씩 걸립니다. 긴 건 1년씩 걸려요. 면밀히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유치 노력을 하고도 결과가 없다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죠. 안 될 확률 높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 못한 뭔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투자 제안서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자, 그걸 돌파할 방법. 정말 전략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그냥 창업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먹고 살겠죠. 그게 다잖아요. 정말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대박이다 할 만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건 앞산이에요. 항상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넓고 더 멀리 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봐요. 왜냐? 본 적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찾아다가 물어보던가 메일을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댓글을 단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답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 돈을 내고서라도 정말 대단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런 시스템, 그런 크기 파이로 가셔야 돼요. 저 여기에서 대구에서 서울 가려고 한다. 와, 요 앞에 버스터미널 가야지요. 다른 거예요. 단언컨대 준비 없이 의지만으로는 투자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당연하죠. 의지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영위하는 또는 준비하는 사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매력이 없는데 투자 유치하겠습니까? 투자 되겠어요? 안 되죠. 투자 안 해요. 투자자가 뭐 바보예요? 즉 투자 유치 준비 출발점은 창업자가 스스로 회사와 사업에 대해 냉정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 유치 요청했는데 투자 유치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찾아봐야죠. 계속 그렇게 점검, 수정, 점검, 수정, 점검. 계속 투자 요청, 수정, 투자 요청, 수정, 요청, 수정, 요청, 수정.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점점 더 꽉 채워지겠죠. 알차지겠죠. 그러면 그때서야 진짜 투자가 들어올 거예요. 언제?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렇게 되겠죠. 아닌 것은 아예 패스. 연락도 안 옵니다. 또는 그냥 물어보세요. 제가 찝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투자 유치 과정은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길고 모진 여정이다. 그렇죠? 짧으면 6개월이에요. 1년 넘어갈 수도 있죠. 당연하죠. 이자도 안 내는 남의 돈 받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총 10회에 걸쳐 연재할 내용은 그동안 전문 투자자로서 경험한 다양한 투자 의사 결정 과정과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유용할 실전용 지식이다.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준비 정도를 스스로 체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냥 이렇게 읽어 드릴 거예요. 그동안 여러 보육기관을 통해 투자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자신의 부적합한 투자 유치 방법으로 어렵게 노력하고 있다든가 투자자가 중요하게 보는 투자 포인트에는 정작 미흡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 나오네요. 그죠? 창업자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평소에 배울 기회가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저도 배울 데가 없었어요. 사업하면서 10년 넘었지만 배울 데가 없어요. 정말 배울 데 없어요. 뭔가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누가 창업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경영이니 귀찮게 그런 걸 왜 올리겠어요? 그죠?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누가 알려주냐? 컨설턴트가 알려줘요. 근데 컨설턴트 안 찾잖아요. 그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회에 걸쳐 최대한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하겠지만 책으로 연애를 배웠다라는 말처럼 실제 투자 유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독자라면 이 연재만으로 맥락을 완벽히 마스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좀 배우셔야 돼요.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중간중간에 설명 나오잖아요. 괜히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읽어드릴 것 같으면 그냥 읽어드리면 되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계속 잡설이라 그러죠. 제가 쓸데가 없는 말씀을 드리지만 쓸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유레카 하실 거고 누군가는 하고 그냥 흘려보내실 거예요. 대충 들으면 그냥 대충 잊어먹습니다. 근데 진짜 깊이 있게 들으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 체크해 놓으시고 사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가 적어도 투자 유치 과정이 100m 달리기인지 마라톤인지를 인지하고 알아야죠. 자기가 하려는 게 무엇인지. 근데 자기 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봐줍니다. 한 시간 그냥 미팅 하세요. 한 시간. 한 20만 원밖에 안 해요. 한 시간 미팅 하세요. 한 시간 동안이면 웬만한 거 다 뜯어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20만 원으로 제대로
알고 체크하고 가면은 그게 2억짜리, 20억짜리 투자 유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기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짧은 시간에 자가 체크함으로써 투자 유치 준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시작하는데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그렇죠. 빠진 부분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많습니다. 투자 제안서 투자 제안서 뭐냐고요? 사업 계획서랑 똑같은 거죠. 근데 사업 계획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투자 제안서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는데 투자를 이렇게 해주면 이 투자 금액에 대한 나중에 페이백이죠. 페이백. 이렇게 해주겠다 이건데, 대부분의 투자 제안서 보면 나 돈 이렇게 필요해요, 돈 주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럼 투자한 사람은 돈 그냥 투자만 하고 뭐 손가락 빨라고요? 아니에요. 경영에는 경영에는 터치하지 않을 테니 투자하겠다. 지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투자하는 투자자들. 근데 상관없잖아요. 회사 뺏을 것도 아닌데 경영에 참여 안 한다 했잖아요. 당연히 계약서 써야죠. 투자할 때 계약서 씁니다. 그 안에 내용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체크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받으세요. 지분 많이 주셔도 돼요. 회사가 커지는 게 최고잖아요. 앞으로 총 10편을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이 동아닷컴에 있는데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그냥 예전 거니까, 작년 거예요, 작년 거. 그런데 그냥 읽어보셔도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글로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애드립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드리면서 제 경험담이나 아니면 그 외적인 것들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면 돼요. 자, 벌써 방송 너무 길게 했다. 편집하는데 또 시간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도 길더라도 열심히 봐주시고요. 자, 다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잖아요. 좀 눌러주세요. 좀 힘들게 했잖아요.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